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보는 TV 속 세상, 그 안에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2025년에 나온 김수현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아동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게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 흥미로운 변화를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자, 우리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애들이 TV 보면서 그냥 깔깔 웃기만 하는 걸까요? 과연 TV 속 캐릭터랑 이야기를 보면서 뭘 배우고 있을까요? 그냥 재밌는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머릿속에 또 가치관에 어떤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 아닐까요? 사실 아이들한테 미디어는요, 그냥 장난감이 아니에요. 세상을 처음으로 내다보는 뭐랄까 하나의 창문 같은 거죠. 바로 그 창문을 통해서 아이들은 아, 나랑 다른 사람도 있구나, 이런 게 평범한 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처음으로 배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그냥 보이는 것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 둘의 차이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냥 화면에 있기만 한 거랑 이야기 한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똑똑히 내는 건 아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연구가 정말 대단한 게 그냥 장애 캐릭터가 몇 명이나 나왔지 하고 숫자 세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가 다른 누가 해결해줘야 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야기의 손미물을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를 직접 끌고 나가는 주체,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인가요? 하고 말이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바로 서사적 주체성. 아, 말이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야기의 마이크를 누가 쥐고 있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캐릭터가 그냥 배경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뭔가 선택하고 행동해서 이야기의 물줄기를 확 바꿔놓을 힘이 있을 때, 바로 그때 아, 주체성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재현의 진정성입니다. 이건 또 다른 어쩌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대체 누가 쓰고 있는 건데 하는 거죠. 화면에 나오는 캐릭터가 실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진짜 삶, 진짜 경험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있느냐, 이 문제인데요. 결국 이 진정성이라는 건 누가 그 이야기를 만드느냐에 달려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릿속에 딱 넣고 실제 사례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재현이라는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애니메이션, 바로 믹스멈스입니다. 이 믹스멈스의 심장에는요, 정말 중요한 철학 하나가 아주 힘차게 뛰고 있어요. 바로 장애의 사회적 모델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장애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라는 거죠. 사람이 이 세상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사람에게 맞춰야 한다는 거.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와, 이 크리스마스 트리 장면 하나면 그냥 모든 게 설명됩니다. 보세요. 휠체어를 탄 기글이라는 친구가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고 싶어 해요. 자, 옛날 이야기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뻔하죠. 누군가 와서 번쩍 들어 올려줬겠죠. 그쵸? 하지만 믹스멈스에서는요, 세상에 저 거대한 트리가 마법처럼 스스로 허리를 숙여서 기글의 눈높이까지 쭉 내려와 줍니다.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글을 위해서. 사회적 모델이 뭔지 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믹스맵스의 주인공들은 누가 와서 도와주기만 기다리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놀고 싶은 세상을 직접 상상하고 모험을 이끌면서 이야기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개념 기억나시죠? 이게 바로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서사적 주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비행기 타고 쭉 날아서 한국으로 한번 와볼까요? 영국과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역시나 정말 의미 있고 획기적인 시도를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딩동댕 유치원의 이야기입니다. 딩동댕 유치원이 택한 전략은요, 장애를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이벤트처럼 다루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거였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별이나 휠체어를 탄 하리 같은 친구들이 그냥 고정 멤버로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일상의 풍경을 만들어낸 거죠. 상자가 꿈꾸는 보물섬, 이 노래 가사 한 줄이 정말 많은 걸 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자폐 스펙트럼 캐릭터 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거든요. 겉으로는 표현을 잘 안 하지만
별이의 마음 안에도 이렇게 멋진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걸 노래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별이라는 캐릭터에게 자신만의 이야기, 자신만의 목소리를 선보라는 거죠. 이런 장면도 있어요. 친구들이 별이야,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별이가 바로 대답을 못해요. 자칫하면 이게 되게 사소하지만 불편한 어떤 차별의 순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그걸 문제로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별이의 속도에 맞춰서 기다려줘야 하는구나 하고 배우는 기회로 바꿔버리죠. 그냥 불쌍하니까 도와주자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템포를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하죠. 자, 이렇게 정말 인상적인 두 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프로그램 다 훌륭하지만 접근 방식이 분명히 다르죠. 그 결정적인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과연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영국 믹스업스는 세상이 바뀌어야 해라는 사회적 모델을 기반으로 장애 당사자가 아예 공동 창작자로 들어와서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반면에 한국의 딩동댕 유치원은 기존 세상에 잘 어우러지자는 포용적 모델에 가깝고 당사자분들은 제작 과정에서 자문 역할을 하셨죠. 바로 이 두 단어, 이게 핵심입니다. 그냥 의견을 내는 자문가와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힘을 가진 공동 창작자. 이 역할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야기의 깊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낸 결정적인 한 수였던 거죠. 결국 이 연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이야기는 그 삶을 직접 살아본 사람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 믹스업스가 왜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었냐? 그건 바로 레베카 애킨슨처럼 장애 경험에 있는 창작가가 직접 이야기의 운전대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될 미디어의 다음 장을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뭔지 한번 정리해보죠. 이 연구가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장애를 맨날 극복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그리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는 이야기로 나아가자는 것. 둘째, 캐릭터에게 그냥 화면에 나올 시간만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직접 움직일 수 있는 진짜 힘을 주자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장애를 가진 창작자를 그냥 조언해주는 역할에만 두지 말고 이야기의 진정한 파트너이자 리더로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가 미래 세상을 만드는 작은 씨앗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펜을 누구의 손에 쥐어줘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